오늘장 특징주 정리하겠습니다. 7개의 종목 꼽아놓고 있고요. 먼저 엔터주 보겠습니다. JYP 엔터 또 보려고요. 매일매일 이 시간 통해서 한 번씩 체크하는 것 같죠? 2% 넘는 상승으로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총이 세상에 1조 원 돌파해버렸습니다. 지금 한 1조 약 200억 원 정도 시가총액이 불어났더라고요. 엔터업계 1위 SM이 1조 한 400억 원 정도인데 이건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역전되는 것이요. 지난해 초반에 5천 원대 하던 주가가 지금 뭐 장중한 때 3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으니까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29,750원대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슈가 있어서 좀 들썩였던 현대중공업 지주 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그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를 했잖아요. 투자회사, 현대사무중공업을 분할해서 투자회사는 현대중공업으로 흡수하고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중공업 지분은 현대중공업 지주로 흡수시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가닥을 잡았는데요. 뭔가 이제 정리되면서 어떤 뭐 증손회사 또 순환출자 이슈 다 해소됐다라는 분석 속에 들썩이긴 했는데 지금 상승 탄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1%대의 강세로 39만 1,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서부 T&D가 특징주로 이제 거론됐던 적이 최근엔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7%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용산에 있는 그 호텔 있잖아요. 드래곤시티 객실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의 단체 관광 허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더 가팔라지지 않겠는가. 이 BEP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지금 빠르게 뭔가 객실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1,250원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현대상선 보겠습니다. 국내 해운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채권단이 나서서 긴급 수혈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5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이슈가 나와도 주가가 막 크게 이렇게 뛰어오르지 못하죠. 상승하다 싶었는데 이내 상승 탄력도 많이 줄어서요. 지금은 현재 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겠죠? 3% 넘는 상승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 있는 자회사에 2,50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럼으로써 유럽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결과가 좀 잘 나와야 될 텐데 그건 좀 기다려야 왕년의 네이버 주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저나 수급이 너무 좋아서요. 외국인 투자자들 뭐 이렇게 산대요? 7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매일 순매수 행진을 나타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확인 가능합니다. 77만 1,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페24 볼게요. 5%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7월 중순 이후부터 주가 상승 탄력도가 조금 둔화돼서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폭이 깊나 싶었는데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성장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우려감도 있었지만은 15만 6,600원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한지 전망 나눠보도록 할게요. 중국 정부가 상하이 이 지역의 일부 여행사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상품 판매를 일부 허용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 들썩입니다. 호텔신라 5%대, 아모레퍼시픽 5%대, 기타 등등의 화장품주, 면세점주, 카지노주 다 강세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왕년의 그 모습 찾을 수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관련 소비주들 먼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네. 스물스물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올 모양입니다. 네, 우리나라로요. 맞습니다. 단체 관광 이제 허용한다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데 이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판단이십니까? 일단 오늘 이제 상하이에게 이제 관광상품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관광상품 판매를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 17개월 만에 들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 관련 소비재 관련주들이 크게 매출 성장이 일어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예,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네. 이 상하이를 포함해서 이제 화둥 지역이 주민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과거에 보면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 단체 관광 송출액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화둥 지역이기 때문에 상하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 중국 전역으로 사드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시그널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뭐 화장품이라던가 면세점, 이 호텔, 여행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었지만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들이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7월 달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이 관람객 수를 보면은 지금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1년 전 대비해서 28% 증가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늘어나고는 있는 그렇죠. 거네요. 물론 뭐 기저효과도 있겠지만은. 맞습니다.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 사드 보복 직후에 대비해서 1년 지나고 나서이기 때문에 수치가 좀 많이 증가한 네.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상하이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뭐 사드로 인한 뭐 경색 분위기 이게 뭐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사실 국내 면세점 업체들의 실적 보면 대단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정말 많잖아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 맞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쪽 이게 뭐 관광객들이 유입되면 이게 먼저 튈 것이다 하는 쪽이 있습니까? 아마 그중에서 하나 꼽자면 호텔 신라가 가장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호텔 신라가 중국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300%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이번 하반기가 이 관광객들에 의해서 좀 성수기를 맞을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호텔 신라의 면세점 사업 그리고 인천공항의 면세점 사업 부분이 전년 동기에서 영업이익이 30% 증가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성 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의견은 당연히 좋아요 네, 가는 거고요.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호텔 신라에 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종목은 대체 왜? 두 번째는요, 카페24를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올 한 해 동안요. 네. 뭐 장중 고점 기준으로 하면 280% 이상인가? 올 연초 대비 뭐 이렇게 맞습니다. 올라가기도 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또 상승세를 또 이어 나가려는 힘이 좀 보이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카페24가 우리나라의 테슬라 여권으로 상장하고 상장됐을 때 당시만 해도 1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테슬라 여권으로 상장한 종목들이 상당히 좋구나 뭐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많았고 실제로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이 카페24가 상장하기 전에 신주인권 부사채 BW를 발행을 했는데 네. 이게 주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 발행가액을 낮췄습니다. 발행가액의 이 차이 때문에 이 평가 손실, 파생 상품의 평가 손실이 한 500억 가량 발생이 됐고 이게 실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신주인권 부사채라는 것이 신주를 찍어내서 이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주식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실적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부정적인 이슈들은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을 회생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 또는 이제 피지사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카페24에게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실적에 큰 영향 미치지 않고 있고 또 이 광고라는 것이 또 이제 카드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기와 실질적인 연관이 상당히 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당장은 뭐 침체돼 있지만 앞으로 이 내수 소비가 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카페24도 덩달아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요인은 있지만 지금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BW 물량들로 인해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좀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혹시? 이게 주가가 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급락할 가능성은 없지만 좀 횡보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뭐 의견을 뭐 나빠요까지 드릴 만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중간 정도로 드릴까요, 의견은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주가가 상당히 뭐 또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단계인 거죠. 네네. 네. 카페24 오늘 상승하기에 또 후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봤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합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번에는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프랑스 자회사에 뭐 어느 정도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일단은 있긴 했고 수급을 마침 열어보니 외국인 투자자들 너무너무 많이 사고 있고 매일매일요. 네네. 이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이렇게 많이 사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제 올라갈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네. 뭐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가 오늘 프랑스에 투자를 했다, 자회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ICT 업체들이 AI라던가 또는 핀테크,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미래 성장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또는 내년의 실적에 반영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이 투자만으로 주가 상승하는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고 기대감에 의한 상승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쇼핑 쪽인데 이게 공정위에서 포털이랑 쇼핑몰을 같이 하는 것이 좀 이 공정위법에 좀 위배가 된다라는 부분들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은 좋아요 드리기는 무리가 있네요. 그렇죠. 어떤 걸로 나머지 두 개 중에 골라볼까요? 글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이버에 대해서도요. 매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종목도 자주 가지고 나오는데요. 네네. 매번 여쭤볼 때마다 여기 자리에 계신 전문가들은 다 그냥 그 정도의 의견을 여전히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상선 보겠습니다. 채권단으로부터 5조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검토가 되면서 현대상선 장중한테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내 상승분을 좀 반납합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들썩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에 맞죠. 좀 가지고 나와 봅니다.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5조 원 정도 투자를 수요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몇 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상선을 보실 때 지금 본업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투자를 하시기에는 충분하다. 지금 나지나산 프로젝트라던가 그다음에 지금 금강산 사업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상선이기 때문에 지금 가을에 열릴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더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현대상선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꾸준히 올라갈 V자 반등이다 뭐 이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뭐 이제 테마성으로 인해서 업종 순환매로 인해서 급등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짧게 봤을 때는 가능하다라는 시각에서 좋아요 한번 드려볼까요? 그렇죠. 요즘 시장은 좀 배틀을 짧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의견 주신 것이 지금 현대상선이랑 중국 관련 소비주인데 이 네. 둘을 놓고 보면 여지 없잖아요. 중국 관련 소비주를 내자 탑픽으로 가져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네. 중국 관련주로 토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호텔신라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목요일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한시 구간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34%의 오름세, 코스닥은 0.63%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관의 팔자 공세에 상승이 가로막히기도 했습니다만 반등에 나서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가 연출됐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이 엇갈리나 싶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면서 0.33%의 오름세, SK하이닉스 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86%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항암제 허주마를 일본에서 판매했다는 소식과 함께 27만 3,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0.66%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였습니다. (8월
23회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8월 FOMC 회의에서 9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고요. 미중 무역전쟁 우려까지 겹치면서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기관의 매도는 상단을 제한하면서 코스피는 0.42% 상승 수준에 그쳤고 코스닥도 0.66% 오름세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하는 등 체감 심리도 좋진 못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죠. 3일째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어제 4천억 원 넘는 매도였다면 오늘은 1,200억 원 넘는 매도였고요. 반면 외국인이 사자를 외치면서 927억 원을 샀습니다. 3일째 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시면 기관의 매도가 바로 좀 눈에 띄는데요. 32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나홀로 팔자를 외치는 동안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개인은 154억 원, 외국인은 283억 원을 담았습니다. 자, 한편 태풍 쏠릭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주가 울상을 띄었는데요. 자동차 피해라든지 침수 피해가 예견이 되면서 우려 때문에 주가에 미리 반영된 측면이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하나손해보험 1.5% 조정, 동양생명이 2.24%까지 낙폭 키운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다만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만큼 개별 보험사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라는 분석도 함께 지시가 됐습니다.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인데요. 얼마 전 아마존과 함께 미래형 백화점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죠. 이번에는 하반기 실적 호조 지속 전망까지 덩달아 제시가 됐습니다. 3.97%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99,600원, 장중에 10만 원 돌파했는데 마감은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하면서 99,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